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다운의 주제사 빈체제의 동요와 자유주의 확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론 콜드플레이의 비바라 비다라는 노래 한 번쯤은 들어보실 텐데요. 이 비바라 비다라는 노래의 표지가 7월 혁명을 배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 노래가 무슨 내용일까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이 노래 가사를 잘 보면은 나는 한때 세상을 지배했었지. 예,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청소를 하고 있다 본인이, 그러니까 왕이었는데 청소부로 전락한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역사적인 인물로 샤를 10세가 있어요. 이 샤를 10세는 실제로 이 7월 혁명을 통해서 왕에서 끌어내려진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떤 노래의 주인공을 삼아서 노래한 거 아니냐라는 좀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자켓에 앨범의 자켓 표지도 7월 혁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이게 지금 콜드플레이의 모습이고요. 사실 비바라 비다라는 노래 제목은 인생 만세라는 뜻인데 이거는 이제 그림에서 본 거를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 네, 수박이 막 이렇게 있고 네, 비바라 비다라고 이렇게 써 있죠. 네, 이 그림은 멕시코의 여성 화가인 프리다 칼로가 죽기 전에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이 프리다 칼로 인생을 보면은 상당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좀 몸이 많이 안 좋았고요. 네, 그럼에도 막 누워서 그림을 그리는 열정을 보이기도 했었고, 또 남편과도 이렇게 잘 풀리지 않고 하여튼 어려운 인생을 살았는데, 그 여성이 죽기 전에 그래도 인생 만세, 네, 이렇게 썼는데, 이거를 이 콜드플레이 멤버가 보고 굉장히 영감을 얻어서 네, 비바라 비다라는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비바라 비다와 관련있는 이 7월 혁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랑스 혁명 이후에 빈 체제가 성립이 되는데요. 이 빈 회의라는 거는 오스트리아의 이제 외상, 뭐 외무부 장관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메테르니라는 네, 정치가가 빈 체제의 수립을 주도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네, 되돌리자는 거죠. 그래서 뭔가 다시 돌아가자라는 복고주의 정치 체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영토와 지배권을 네,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회복하자라는 게 빈 회의고요. 결국 그 유럽 각국 간의 네, 동맹이 체결이 됐습니다. 이 보수주의자 이렇게 좀 예전으로 돌아가자 이런 거를 보수주의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보수주의자들은 자유주의랑 민족주의 운동을 탄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빈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이 더 많이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뭐 선거권을 확대를 요구하는 네, 운동이 벌어진다든지 아니면 그리스나 라틴 아메리카는 네, 민족주의 네, 영향을 받아서 독립을 또 하게 됩니다. 교과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옹 몰라코 유럽의 각 대표들은 오스트리아에서 수도가 빈인데 여기에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새로운 유럽의 질서를 모색했습니다. 빈 회의는 오스트리아의 외상인 메테르니의 주도로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려고 한 거죠. 네, 그리고 이런 혁명과 전쟁 다시는 하지 말자 이래서 동맹을 체결한 것이고 이렇게 수립된 체제가 빈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 빈 체제에 저항해서 오히려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이 확산이 됐고요. 이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어떤 선거권 확대 이런 거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민족주의는 그 민족의 독립과 통일과 관련된 또 내용으로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빈 체제는 근데 이거를 탄압하는 걸로 대응을 했는데 결국 이제 빈 체제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오스트리아의 재상인 메테르니입니다. 프랑스는 자유주의 혁명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물론 빈체제가 성립돼서 이제 루이 16세는 처형이 됐잖아요. 근데 그 루이 16세의 동생인 루이 18세가 루이 18세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루이 18세는 또 이제 굉장히 전제 정치 이런 걸 펼쳤겠죠. 그리고 루이 18세에 이어서 왕에 오른 사람이 샤를 10세예요. 네, 우리 아까 비바라 비다라는 노래에서 한번 이렇게 봤는데요. 이 사람들이 자기 맘대로 전제 정치를 펼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시민들이
이 샤를 10세를 끌어내리고, 네, 그리고 입헌군주제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뽑은 왕인 루이 필리프, 네, 시민들이 뽑았다고 해서 시민의 왕이라고 부르는데 시민의 왕으로 추대를 해요. 이 입헌군주정은 왕은 있지만 네, 실질적인 통치를 의회가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7월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1830년도에 일어난 7월 혁명이고요. 그런데 이 7월 혁명은 성공을 했지만, 네, 하지만 이때 선거권을 가진 사람은 전체 남성의 3%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돈 있는 부르주아한테만 선거권을 준 거죠. 그래서 시민과 노동자들은 부당하다고 여겨서 우리한테도 선거권을 달라라고 하면서 다시 혁명을 일으키는데 그게 2월 혁명입니다. 2월 혁명은 1848년이고요. 네, 새 왕정이 부유층의 이익만 보호를 해서 이거에 노동자와 공화주의자가 혁명을 주도했습니다. 이제 왕정은 폐지하고 공화정을 수립을 하게 돼요. 네, 공화정은 왕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프랑스가 다시 이제 공화정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등장하기 전에 사실 로베스피에로, 네, 그 사람 때 공화정을 하긴 했었죠. 그리고 계속 나폴레옹 등장해서 뭐 재정도 됐다가 뭐 이렇게 되다가 다시 이제 이 공화정이 제2공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화정이 수립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 혁명의 영향을 다른 주변의 국가들이 받았고, 네, 그래서 주변의 독일이나 이탈리아, 헝가리 같은 데서 이 혁명 영향을 받았고, 심지어 그 메테르니가 있었던 오스트리아에서도 네,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빈체제는 네, 결국 붕괴가 됩니다. 네, 교과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프랑스에서는 왕정이 복귀가 되는데요. 혁명 이전처럼. 근데 이 왕들이 전제 정치를 펼치면서 프랑스 혁명 이전 상태로 되돌리려고 하자 시민과 이 자유주의자들이 합세해서 7월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시민이 뽑은 루이 필리프, 시민의 왕을 추대해서 입헌 군주정을 수립했죠. 하지만 이 새로운 왕도 부르주아만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 공화주의자들이 혁명을 일으키는데 그게 2월 혁명이고 이게 1848년입니다. 2월 혁명의 결과 공화정이 수립이 되고 또 혁명의 이념이 전파가 돼서 결국 빈체제가 무너집니다. 네, 다음은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국은 일찍부터 시민혁명이 일어났던 나라죠. 그래서 일찍부터 좀 정치가 안정되었기 때문에 막 이렇게 혁명같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보다는 점진적인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선거권 관련해서 이 개혁을 보면은 영국은 1832년부터 1928년까지 100년 동안 선거법이 개정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일단 제1차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좀 부패한 선거구를 없애고 그리고 귀족과 젠트리에게만 부여했던 선거권을 자본가랑 중간 계급한테까지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권을 가진 인구가 원래 3%였는데 1차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9% 정도로 늘어나요. 근데 여전히 선거권을 갖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운동을 전개하는데 그 운동을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차티스트 운동에서는 이 인민헌장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는데 인민헌장은 21세 이상 모든 남성에게 선거권을 주는 거고 뭐 비밀 투표를 실시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겁니다. 그런데 이 차티스트 운동이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계속 되었죠. 그런데 결국 이제 이 차티스트 운동의 결과 선거법 2차 개정 때 도시민과 그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얻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5차 개정을 통해서 21세 남녀 모두에게 선거권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선거권 개정으로 노동자들이 드디어 선거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은 경제적으로도 자유무역 체제를 발전시키게 되는데요. 이 곡물법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곡물에 관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 곡물에 관세가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 이거를 폐지해요. 왜냐하면 그 영국에서는 이렇게 하게 되면 노동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세금이 늘어나면. 그래서 노동자들이 더 임금을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본가들이 곡물법을 폐지를 하자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 항해법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에서 수입법이 지나치게 규제하는
영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거였는데,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다 폐지를 한 거죠. 그래서 관세 같은 걸 폐지하고 자유무역 체제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도 자유주의였지만 경제적으로도 이런 자유주의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관세를 폐지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영국은 그 양당 체제가 확립이 되는데요. 보수당과 자유당이 이때 정치적인 그 견해를 좀 달리해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이런 게 이런 양당 정치 체제도 확립이 됩니다. 교과서 내용을 정리해보면 영국은 점진적인 개혁으로 자유주의 이념이 발전하였습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중간 계급한테도 선거권이 부여됐는데 노동자들은 인민헌장이라는 거 내세워서 차치스트 운동을 벌였고 결국 이런 걸 통해서 노동자들에게도 선거권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공물법이나 항해법 해지해서 자유무역 체제를 이룩하게 됐고 보수당과 자유당의 양당 체제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영국의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차치스트 운동에 대한 내용인데요. 선거법 개정을 보면은 개정 전에는 귀족과 젠틀리, 이 젠틀리는 지주라고 했죠. 이런 사람만 선거권을 가졌는데 점차 이제 개정이 되면서 제5차 개정 때는 1928년인데 남녀, 여성한테도 선거권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선거권을 획득한 순서를 보면은 제일 먼저 획득한 거는 부유한 도시 상공업자가 제일 먼저 선거권을 획득을 했죠. 그 다음에 선거권을 획득한 사람은 여기 보면은 2차 개정을 통해서 상공업자 그리고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획득을 하게 되네요. 노동자가 획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선거권을 획득하게 된 거는 여기 농촌의 노동자라고 되어 있네요. 농민이겠죠. 그리고 여성은 나이 제한이 있었는데 35세에 먼저 줬다가 그리고 여성의 나이가 낮아졌죠. 선거권을 획득한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외상 메테르니 주도로 열린 빈 회의에서는 유럽의 영토와 지배권을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려고 했다. 이러한 빈 체제에 저항하여 라틴 아메리카 유럽에서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이 확산되었죠. 프랑스에서는 왕정이 복귀하는데 왕이 전제 정치를 펼치자 시민과 자유시민이 합세하여 먼저 일어난 혁명, 이 왕의 전제 정치에 반발해서 시민과 자유주의자들이 합세해서 일으킨 게 7월 혁명이고요. 그 결과 프랑스에서는 입헌 군주정이 수립이 됩니다. 하지만 부유층의 이익만 보호한 왕정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 노동자라든지 공화주의자들이 이어 혁명을 일으키고요. 이로써 프랑스는 또 다시 한번 공화정이 수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공화정 수립됐다가 또 이제 개정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나폴레옹의 그 조카였던 나폴레옹 3세가 또 권력을 잡게 돼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 3세가 처음에는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지만 또 그 황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재정으로 프랑스는 정치체제가 바뀌게 돼요. 그 다음에 5번 영국에서 선거권을 얻지 못한 노동자들은 인민 헌장을 내세워 선거권을 획득하는 차티스트 운동을 벌였고 결국 21세 남녀 모두에게 선거권을 주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죠. 오늘 이렇게 해서 민체제와 자유주의 확산에 대해서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